안녕하세요. 이슈 이스타 시간입니다. 워싱턴에는 오랜만에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 새벽부터 화요일 아침까지 계속 올 예정인데요. 적설량이 제가 사는 이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비행기나 주요 교통은 마비됐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도 나가지 않고 집에 숨어 있답니다. 눈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미국 사람들, 아니 미국의 시스템이 가끔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도로에 어마어마한 제설제를 뿌려놓고 도로에 몇 시간마다 제설차가 계속 오가는데요. 눈 한 번 올 때마다 물량 투입이 정말 전투적입니다. 눈 치우는 것도 이렇게 철저하고 고지식하게 처리하는데 지난 선거에서만 유독 그렇게 허술할 수 있었는지 진짜로 뭔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엉성하게 처리될 리가 없었을 거란 생각을 이번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다로 낙인 찍힌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홈그라운드인 인디애나에서 독자 조직을 준비하며 정치적 홀로서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내에 비영리 사회복지기구 및 정책 관련 모금위원회의 설립이 예정됐는데 그가 2024년 대선 출마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식적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며 일반 대중의 관심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기를 원하는데 공화당,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유다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1월 6일 워싱턴 사태,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날 그 장소에 100만여 명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던 이유는 펜스 부통령의 선택으로 미국의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펜스 부통령은 6일 대통령 선거인단 인증을 위한 연방의회 양원합동회의를 주재하는 상원의장으로서 공화당 상원의원 12명과 하원의원 140명의 이의제기를 듣고 이들이 제시하는 부정선거 증거를 경청해 6개 경합주의 주지사가 인증하고 올려보낸 선거인단을 배제하거나 다시 주의회를 돌려보냈다거나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의원 등의 성명서처럼 선거위원회를 구성하고 열흘 동안 강력한 조사 권한을 부여해 선거 부정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펜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 이후 일반 여론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눈과 귀 모두 의사당 난입 사태로 옮겨가 버려 펜스에 대한 심판은 결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펜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 난입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퇴임시키거나 탄핵시킬 것이라는 뉘앙스를 수차례 비춰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느꼈을 배신감이나 분노를 상상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적 무명인 그를 부통령으로 만들어줬는데 그런 식으로 되갚다니요. 정치가 비정하다고는 하지만 참 욕먹어도 싼 인간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런 그가 만약 2024년을 준비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가 되겠다는 소리인데 배신자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들의 관심과 뇌리에서 잊혀지기를 원하는 모양인데 쉽게 그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또 한 번 미국과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내용은 상원 탄핵 심판에서 변호를 맡은 5명의 변호인단을 해임했기 때문인데요. 주류 언론은 마치 탄핵 심사에서 이길 가망이 없어서 변호사들이 그만둔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히 포장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차피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탄핵안이니까 기왕 전 국민의 눈과 귀가 모인 김에 탄핵 심판을 지난 대선 선거 논란을 다시 한번 다투는 장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변호인단은 이 안에 거부한 것이고요. 그래서 양측이 합의하에 결별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루 만에 새로운 변호사들은 물론 다시 고용했습니다. 이번에 고용된 변호사는 앨리베마주 변호사 데이비 쉔과 펜실베니아주 검사 출신인 브루스 캐스터입니다. 이미 퇴임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은 전적으로 위헌이며 미국에 좋지 않다는데 법률학자들은 대부분 의견을 일치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공화당 의원 17명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하는데 많아봤자 이탈표는 5 내지 7표로 예상됩니다. 바이든의 무리한 트럼프 지우기로 전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가운데 공화당은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악할 가능성이 99%입니다. 자, 바이든이 미국민들에게 약속한 1인당 $1,400 코로나 지원금이
말처럼 나오지 않을 조짐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1인당 1,400달러,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를 두고 백악관이 분열되고 있다는데요. 바이든은 1월 초 열린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 전날 민주당을 뽑아 상원을 장악하게 해주면 한 달 안에 여러분께 1,400불 수표를 보낼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이겼고 그렇게 원했던 상원 과반수를 얻었고요. 근데 막상 이제와 보니까 막막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1,400달러 지원금을 두 손 들고 말리고 있는 것은 헤더 바우시 경제특별보좌관과 데이비 캐민 경제특보입니다. 이들 주장은 국민 모두 1,400불씩 나눠주면 바이든이 코로나 패키지에서 약속한 각종 분야의 지원금을 집행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바이든은 실직자 구제, 아동보조, 지방정보 구제 등을 넣었는데 감당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6천억 달러 구호 패키지 법안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공화당 패키지는 1인당 1,000달러씩 미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지방정부 구호기금 등을 대폭 축소하는 것인데요. 아마 바이든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면서 양당이 컴프로마이즈, 쉽게 말해 퉁치면서 합의안을 낼 것 같습니다. 바이든의 구호 패키지는 1조 9천억 달러인데요. 시가총액 700조인 삼성그룹,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을 3번 정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세금이 아니죠. FRB에서 빌리겠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뼈 빠지게 일어나온 재정 자립을 아무리 코로나 사태이지만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바마, 아니 클린턴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바이든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상원도 장악했겠다. 공화당과 화해하는 식으로 코로나 지원금을 확 낮출 것이라는 게 설득력 있는 추측인 것 같습니다. 이슈 이스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